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들어설 때 2011년에 박근혜 당시 비대위 체제를 네네. 모델로 해야 된다. 사실상 보수 정당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 박근혜 비대위 체제인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. 아니, 뭐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,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? 있던데 그분의 생각이고 네,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셔서 네. 총선을 사실 그 총선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아, 그쵸. 그거를 과반수 의석을 넘겼거든요.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절박성과 진정성으로 두 가지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절박성이 대표께서 갖고 계셨어요. 그래서 당의 정책이나 네. 또 정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당의 당명도 바꿨고, 네, 파격적이었죠. 그다음에 로고 색깔도 당 색깔을 바꾼데 저희가 보통 파란 색깔. 제가 맞아요. 한나라당 처음 입당했을 때 파란 잠바를 맞아요. 입었거든요. 그게 갑자기 빨간 잠바로 바뀌었을 때 조금 이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 레드 컬러가 주는 의미가 좀 있지 않았었겠습니까? 근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네.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셨고 저러면 한번 믿고 한번 맡겨볼 수 있다 이래서 된 거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됩니다. 한 달 정도 되고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준비 절차도 있고 하다 보면 조금 서툰 점도 있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이제는 이제 안착이 되고 본인의 색깔을 보여줄 때가 됐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.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잘 됐냐, 잘못됐냐,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, 이거는 예단하기가 조금 성급하고요. 다만 이제 예전에 그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되게 성공된 네. 체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한 게 있을 겁니다. 그걸 이제 원체 영민하신 분이니까 잘 보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가면은 이 국민들한테 이 진정성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선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에 승리하셔갖고 대통령이 되셨지만 네. 이제 입법권 자체가 이제 민주당에 가 있기 때문에 네. 뭐 대통령이 뭘 하고 싶거나 또 어떤 정책을 입받침할 입법을 못 하고 있는 게 여소야대 상황이니까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거나 정부의 정책 뒷받침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결국 남은 임기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. 힘을 받지 그러면 못한다. 이 정말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절박하게 호소를 해야 된다. 그럼 저는 절박성과 정말 진정성만 있으면은 아직 선거가 한 70일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고. 해볼만하다. 그럼요. 왜냐하면 7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인데 그쵸.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. 한 달 내도 뭐. 며칠 남은 게부터 그렇죠. 뒤집어지는 게 선거니까요. 네. 근데 이 절박성과 진정성이 그 어쨌든 박근혜 비대위 체제의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저는 하셨는데 그렇게 봅니다. 네. 그 절박성과 진정성이 힘을 받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시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를 잘했다. 그거는 그만큼 본인이 개인적인 그 당내에서의 뭐 좀 힘도 있었고, 그래서 어쨌든 수평적이다, 독립적이다.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을 갖고 본인의 의지대로 쭉쭉 밀고 갈 수 있었다. 이런 평가들이 꽤 많은데. 일부는 뭐 그렇게 평가가 있었을 그때 이제 뭐 앵커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뭐 친박계 친이계가 네. 갈려져 있었고 물론 한 식구지만 이제 좀 계파가 있지 예,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쪽 계파가 있고 뭐 대표께서 이 표현이 정확한 그 계파의 대표성을 갖고 계셨죠. 예. 그래서 뭐 그런 뒷받침되는 힘이 있었겠죠.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뭐 계파가 없으니까 힘이 없냐?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.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당 소속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은 그 대표성을 인정합니다.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힘을 보태지 뭐 뒤에서 딴지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. 다만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실 때 방향만 옳고 예. 그게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고 정말로 저거는 지켜보니까 저 진정성이 있다 판단되시면은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밀어주는 거지 당의 소속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밀어줘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진정성만 인정받으시고
그 진정성이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시면은 그리고 이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거 아닙니까? 이게 잘못되면 다음 세대한테는 저는 정말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 좀 걱정이 되는데 네. 그런 점에 있어서 꾸준한 메시지를 잘 내시면은 저는 뭐 개파가 있고 없고는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앵커께서 대통령과 당의 이제 수평적인 네. 관계, 뭐 수직적인 관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 대통령실과 당이 뭐 수직적 관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꽤 있더라고요. 꽤 있는데 한 단면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. 그렇다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무슨 당무에 하나에서 10가지 다 간섭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. 대통령도 당원이니까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봐요.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당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. 그건 충분히 그렇게 그렇죠. 할 수 있는데 요 사안에서 이제 최근 이틀 동안에 문제가 됐던 거는 뭐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건 아니나 대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고 했다. 이게 지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나는 사퇴를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. 그게 말이라는 게 아어가 좀 다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늘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을 때 그게 뉘앙스에 따라서는 마치 그게 이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저쪽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게 늘 저 개인을 갖고 뭔 얘기하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제가 하는데 꼭 대통령을 소환해서 대통령 뜻이라고 이렇게 자꾸 치환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왜곡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죠. 근데 그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세 분이 만나신 것 네.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워딩이 왔는지를 아무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. 어떤 워딩으로 정확하게 네, 갔는지.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의사소통하는 도중에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다. 이런 워딩을 제가 읽었거든요. 메신저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, 워딩이. 그래서 저는 이관수 실장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네. 또 한 위원장께서 어떤 경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은 글쎄 정확한 뭐 그날 뭐 녹음 파일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 판단이 되겠지만 그거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판단하기가 조금 성급하지 않나 봐요. 그리고 그게 모르겠습니다. 어떤 워딩이 있었는지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뭐 언론 보도 보고 아는 입장이라서 뭐.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나는 사퇴를 거부했다. 이거는 어쨌든 받아들이긴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떤 사퇴를 해라라는 구체적인 워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서로 해석이 이런 게 달랐을 수 있었어요. 있다는. 전제가 있는 게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네.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퇴하세요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. 전제가 있었을 때는 그 전제가 충족되면 뒤에 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. 네. 근데 그 전제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는 거죠.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거 봐서는 그 전제가 어떤 전제가 있었는지 그냥 막연 모르겠어요. 취재를 하셔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위원장께서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지금 보도 보면 아마 이 실장께서 만나신 것 같은데 또 이관수 실장께서도 뭐 그게 디테일하게 어떤 걸 전제를 하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지 그건 지금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